안녕하십니까. 착한 입시 상담소 이성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동영상이에요. 자기소개서 쓰기 세 번째인데, 이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시간 단위를 짧게 끌고 갈게요. 지난번에 올린 거 두 편이 전부 다 뭐 1시간 가까운 분량들이라서 좀 길게 느껴지는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길게 하면은 뭐 잘 안 본다가 돼. 그래서 이제 좀 짧게 끌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건 뭐냐면은 이제 언어의 분해와 연관 요런 테마로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이 언어의 분해와 연관은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냐면 우리가 글을 쓸 때 일상적으로 겪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500자리 글을 써야 돼. 근데 이렇게 써내려가다 보니까 하면서 더 이상 쓸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고. 더 이상 쓸 말이 없는 상황, 이거 돌파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지금 앞에 이렇게 써놨던 것들을 보다 더 상세히 설명을 하면 됩니다. 상세 설명하면은 이 구조를 갖다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데, 이 상세 설명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그냥 앞에 했던 말을 동어 반복을 한다고 해서 상세 설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에 대한 어떤 그 이해적 측면들이 고려가 돼야지 상세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랑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그 자기소개서는 일종의 우리에게 이제 자기 이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자기 이해 근거에서 그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에게 의미 있는 내용,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운 점 중심으로 글을 전개를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본인에게 의미 있는 것, 배운 점,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하여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준 것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요 내용들을 갖다가 요 상세 설명 속에 밀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집어넣는다고 이게 상세 설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집어 연다고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설명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은 일종의 논리적인 어떤 연결 구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례를 하나 생각해 볼게요. 수학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방정식이어도 좋고 뭐 함수여도 좋은데, 이런 문제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어떤 조건이 주어지고 조건이란 건 뭐 x는 얼마, 뭐 y는 얼마 이런 조건들이겠지. 그 다음에 그 조건에 입각해가지고 최소 시간을 구해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최소 시간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밟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소 시간은 막바로 그냥 1시간 이렇게 답이 뚝 하고 티 나오나요? 그러진 않아요.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풀이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과정을 거쳐가는 어떤 이 흐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은 최소 시간에 대해서 최소 시간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치는 방법이 뭐냐면은 최소 시간에 관련된 어떤 공식을 막바로 대입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은 풀이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이 조건에 걸맞는 시간을 먼저 찾게 돼 있어요. 시간을 먼저 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 시간에 관한 어떤 함수식이 나올 수도 있고 방정식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걸 구한 다음에 두 번째로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최소 값을 찾게 됩니다. 이 시간 속에 있는 것들 중에 조건에 걸맞는 어떤 최소 값을 찾게 되고, 세 번째 최종적으로 이 최소값과 시간이 결합된 어떤 최소 시간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시간이란 요 말은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 앞에 과정으로서 시간과 최소값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 언어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냥 뭐 자유롭게 쓰는 어떤 나의 글 이런 게 아니라 요구사항이 있는 글들은 이게 굉장히 분명합니다. 간혹 뭐 글을 쓸 때 뭐 본, 결로 써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조언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내가 자유롭게 쓸 때, 논문 같은 거 쓸 때 그렇게 쓰는 방식이고, 뭐 그때도 어떤 서라는 부분에서 뭐를 하냐면 내가 일종의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조건과 이 조건을 갖다 풀어내는 게 본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자기소개서에서는 서 역할을 하는 게 이미 있어요. 뭐냐면은 그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라 이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요구사항 자체가 서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본부터 쓰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본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에 맞게 써야 되는 거거든. 서에 맞게 쓸 때 이 서를 갖다가 우리가 일종의 최소 시간이란 말을 시간과 최소값으로 분해하듯이 잘라서 보라 이 내용이요. 자,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봅시다. 요거는 어느 대학의 그 3번 문항입니다. 3번 문항인데 잠깐 읽어볼게요.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써야 할 글은 어떤 내용이 돼야 되는 거냐면은 그 나의 글 속에 모집 단위에 관한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동기를 뒷받침할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개별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일종의 어떤 연결 구조로서 만들어져야 돼요. 마치 시간, 최소값,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소 시간이 되듯이 어떤 연결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연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연결 구조가 있을 때 이 연결 구조를 만드는 전제로서 뭐가 있는 거냐면 시간이나 최소가 있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은 뭐냐면은 자, 과정을 얘기해라도 마찬가지고 동기를 얘기해라도 마찬가지인데, 동기든 과정이든 이게 어떤 결과값이 되게 하려면은 그에 앞서서 이 동기와 과정을 구성하는 어떤 부분적인 요소들이 앞에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감이 잘 안 올 것 같으니까 아예 구체적인 형태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아울러 앞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면 글을 느려 쓰는 방법의 한 그 방안이라고 보셔야 돼요. 나중에 글 느려 쓰기도 기회가 되면 따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회가 올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 내가 국어교육과에 지원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이 국어교육과와 관련돼서 나의 지원 동기를 밝혀야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의 글은 어떤 구조가 돼야 되냐면 국어교육과와 지원 동기 사이에 연결 구조가 만들어진 그런 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국어교육이 하나의 어떤 소재인데 이 국어교육을 가지고 글을 쓰려니까 힘이 든다. 이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아까 최소 시간 얘기할 때 어떻게 했죠? 시간, 최소 이런 식으로 나눴었죠. 자, 여기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국어로 나눠보고 교육으로 나눠서 두 개를 갖다가 다 한번 결합을 시켜보자는 거야. 그러면은 이 속에서 뭐가 되냐면 저절로 지원 동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 단 전제 조건. 내가 이 국어교육이란 단어를 볼 때 지원 동기의 관점에서 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 보도록 합시다. 사례. 국어라는 측면을 한번 봅시다. 내가 보는 국어는 무엇이냐? 그거는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이야. 그죠? 맞잖아. 우리말 언어니까.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국어와 영어를 익히면서 언어마다 다른 리듬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듬 때문에 리듬이 혹시 언어의 규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리듬에 대해서, 리듬은 이제 어떤 우리 노래 같은 그런 느낌이겠지. 그 리듬에서 내가 아름다움을 느꼈기 때문에 국어 재밌네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다. 이게 국어에 대한 나의 일종의 이미지고 인상이에요. 제가 국어 하나 썼다. 그 다음에 교육을 한번 봅시다. 교육은 무엇일까? 한번 정의를 내려보는 거야. 우리 앞에서 언어 정의에 대해서 설명했었으니까 그걸 반출을 해보세요. 교육은 무엇일까 생각해봤더니 교육이라는 게 타인을 가르치는 것이야. 근데 내가 했던 경험에서 타인을 가르친 경험을 갖다 살펴보니까 멘토 활동을 했던 게 기억이 나. 이 멘토 활동을 하면서 내가 그 멘티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 찾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멘티 눈높이에 안 맞는 설명을 하면 그게 이제 설명으로서 제대로 소화가 안 될 테니까, 멘티가 소화를 못 할 테니까. 그래서 내가
멘티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설명을 찾았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은 타인을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가르친다. 요 말 타인을 가르친다. 이 교육이거든. 교육을 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야.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 근데 모르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지? 그 모르는 것을 내가 뭐 해야 돼? 학습을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즉 모르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가르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은 모르는 걸 발견했고 그걸 발견하다 보니 그게 나의 뭐가 됐죠? 배움이 됐다는 거야. 자, 국어에 대한 나의 생각. 국어는 리듬의 아름다움 때문에 재밌었어. 열심히 했어. 교육이라는 거. 가르치다 보니까 모르는 걸 내가 배우게 되더라는 거지. 이제 국어 교육이 결합이 된 하나의 지원 동기를 만들어 봅시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리듬을 익히고 가르치면서 언어에 대한 배움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국어 교육을 지원한 거야. 즉 다시 말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리듬을 익히는 것. 이거는 뭐에 관련된 거지? 국어에 관련이 되는 거고. 가르치다 보니까 배움이 있었어. 이건 뭐가 되는 거지? 교육에 관련된 거야. 내 지원 동기는 뭐지? 가르치면서 배우고 싶다는 거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국어 교육이 기왕이면 이제 다른 언어보다는 국어가 더 재밌었던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국어 교육을 지원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의 어떤 지원 동기가 되고 이 지원 동기라는 일종의 결론적 사항을 앞에 있는 국어 단락하고 교육 단락이 뭐를 해주는 거냐면 일종의 과정으로서 뒷받침해 주는 것. 이런 형태 구조가 나오게 되죠. 동시에 지금 이 언어 속에 이 전체 요 속에 국어 교육이 다 들어가 버린 거지. 모집단에 대한 나의 이해 구조가 들어가 버린 거죠. 그죠? 자, 이게 하나의 사례예요. 국어 교육이란 말을 국어와 교육으로 나누고 지원 동기 속에 국어 교육을 한꺼번에 다 밀어넣어 버린 거죠. 자, 요 모델 이해되죠? 어떤 건지. 근데 그럼 국어 교육은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느냐? 그렇진 않지.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른 건데. 자, 이번엔 다른 사례로 봅시다. 자, 국어 먼저 정의해 봅시다. 국어는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나는 국어와 영어를 익히면서 언어마다 다른 리듬을 느꼈다. 리듬 때문에 규칙이 생성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리듬의 아름다움에 국어를 열심히 했다. 이건 뭐 그 앞에 썼던 여기 있었던 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제 봅시다. 앞에서는 그 멘토 멘티 활동하면서 가르치다 보면 배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거 한번 봅시다. 국어 교육. 초등학생 도우미 활동에서 국어를 가르쳤다. 자, 요건 뭐냐? 여기는 국어고 이번엔 뭐냐면은 내가 국어를 초등학생 도우미 활동하면서 교육을 했다는 거야. 이거는 교육과 분리된 게 아니지. 이건 뭐냐? 국어 교육 자체를 갖다가 내가 초등학생 도우미 할 때 해봤다는 거야. 국어에서 느꼈던 언어의 리듬감을 응용을 했어요. 여기는 리듬을. 그랬더니 아이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오죠? 보람이 온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앞에서는 뭐를 했었냐면은 내가 멘토 멘티 활동하면서 가르치다 보니 배우더라 이건데 이번에는 뭐냐면 좀 다른 측면이 왔어요. 국어 교육으로서 구체적인 어떤 초등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 즐기는 모습이 보였고 좋더라 이런 거지. 자, 이제 지원 동기를 구성해 봅시다. 나에게 가르치는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야. 초등학생 도우미하면서. 그리고 이 재능이 나의 것인데 나의 재능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죠? 보람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난 뭐죠? 국어 교육을 지원하게 된 거다. 오케이? 괜찮죠? 그러니까 그 앞의 사례는 국어 교육을 통해서 나는 배우겠다가 포인트라면은 지원 동기로서 배우겠다라는 게 포인트라면은 이번 사례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의 재능을 발견했다가 포인트가 돼버린 거지. 잘 가르치는구나. 이때는 이제 국어는 하나의 수단이 돼버린 거죠. 근데 여튼 지원 동기 부분을 할 때 이게 요 국어라는 언어와 국어 교육이라는 게 요 케이스에서 뭐냐면 지원 동기를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근거가 돼주는 거죠. 그리고 사례 1번에서는 국어와 교육을 잘랐지만 이번에 어떤 식으로 했죠? 국어에 국어 교육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국어 교육이란 말을 이거는 국어와 국어 교육으로 나누어서 분해해서 생각했고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부분에 연관을 시켜버린 거죠. 앞에 케이스는
국어 교육을 국어와 교육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지원 동기에 국어 교육으로 들어가는 형태지만 이거는 국어 교육, 국어 교육을 통한 지원 동기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지. 자, 이렇게 언어를 국어 교육이란 말을 이렇게 잘라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어와 교육으로 보기도 하고 국어 교육으로도 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써야 될 말이 갑자기 늘어났네. 그죠? 자, 세 번째 사례 봅시다. 이건 좀 다른 사례인데, 자, 저는 문학을 좋아합니다. 문학에서 감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동을 느끼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좋아했고 나는 문학에서 감동을 느꼈어. 감동을 왜 느낄까? 근데 아직도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야. 알지 못합니다. 이유를 아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삶이 불가능에 대한 도전으로 이루어졌듯이 감동의 이유를 찾는 작업을 저의 평생 가지로 하고 싶습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마 문학 관련된 어떤 모집단이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문학 관련 모집단위의 지원 동기를 뭐로 만든 거냐면은 그 감동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 나는 문학을 좋아한다로 시작해가지고 하나의 단락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볼까요? 문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로서 어학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렇죠. 문학이 언어고 그 언어의 기반에는 이제 어학이 있으니까 제가 공부하려는 언어가 남들의 관심을 받지 않는 만큼 이 말 속에 뉘앙스가 좀 이렇게 숨겨져 있네. 이게 관심을 받지 않는 언어니까 뭐 추정하면 제2외국어 쪽이 되겠죠. 제가 공부하려는 언어가 남들의 관심을 받지 않는 만큼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곳에서 저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만큼 제가 공부할 양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나는 문학을 좋아한다. 문학 좋아하고 감동 때문이다. 그 다음에 어학을 공부하고 할 거다. 배우고 할 거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이제 남들 관심 좀 덜한 거 제2외국어일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여기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저는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교육자로서 사회의 구성이 될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표현 멋있네. 이를 위해 대학 진학 후 어학과 문학을 포함한 인문학 전반에 걸친 공부에 주력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그에 어울리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깨닫지 못한 의문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아마 감동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겠죠. 그 의문 속에서 배움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 의문을 통해 교육자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저를 완성시키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학자 되고 싶다는 소리네. 자, 요 케이스는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좀 더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까지 발췌를 안 했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학생이 도거교육과를 지원했어요. 도거교육과를 지원하면서 지원 동기를 어떤 식으로 구성했냐면은 이제 도거와 교육을 나눈 거야. 이 부분이 뭐지?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가르치면서 가르침에 어울리는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의문이 생기면 그게 배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이 도거라는 말을 문학과 어학으로 나눈 거예요. 도거학, 독문학 이런 식으로 구도를 짤 수가 있지. 이 학생은 도거교육과를 지원하면서 이 도거교육과라는 하나의 말 속에서 자그마치 3개의 단락을 뽑아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3개의 단락. 이해되죠? 어떤 건지. 아울러 이제 글의 구도를 좀 살펴봅시다. 이 세 번째 단락이 일종의 이제 결론 단락이 되고 앞에 단락이 과정 단락에 해당이 되는데 앞에서 얘는 이제 문학을 좋아한다. 1번 단락에서 감동을 느끼는 이유가 궁금했다. 이 감동을 느끼는 이유 이게 이제 이 학생의 의문이 될 거예요. 의문이고 그다음에 일종의 어떤 배움의 과정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겠지.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어학을 배울 것이다. 문학의 기초로서. 그런데 이제 그 어학은 뭐냐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곳.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남들의 관심이 덜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도거가 관심이 좀 덜하잖아요. 그죠? 영어보다 덜하잖아. 뭐 중국어보다도 좀 덜한 편이지. 이렇게 이제 여기에 요 의문 단락과 그다음에 이제 그 가치 단락이 있어. 근데 그 가치에서 뭐라 했냐면은
공부할 양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공부할 양이 많으면 그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되겠지.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다시 되돌아와 있어요.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어학과 문학을 포함한 인문학 전반에 걸친 공부에 주력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그에 어울리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앞에 있는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공부라는 말을, 공부라는 언어를 요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요 단락과 요쪽 단락이 서로 일종의 연관 구조를 만들어낸 거고, 우리 그 단문 이어쓰기 기억하죠? 단문 이어쓰기라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장을 갖다가 단문 구조로 가되 단문의 이어짐을 앞 문장과 다음 문장 사이 교집합으로 간다 이런 건데, 이건 일종의 문단의 이어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공부할 양이 많을 것이다 부분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면서 요 두 번째 단락하고 이 세 번째 단락이 어떤 이어짐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요거를 이제 세 번째 단락의 한 부분으로 봐도 되고 네 번째 단락으로 봐도 되는데, 여기 이런 얘기를 하죠.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의문을 얻고자 합니다. 의문 속에서 배움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의문에 관련된 부분이 어디 있지? 요 1번 단락에 있잖아. 그렇게 하면은 요 1번 단락이 요쪽 이거 네 번째 단락이라 합시다. 네 번째 단락 속에 이렇게 함께 연결되는 구조로 문장이 글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교육자가 되고 싶다. 이거는 이제 나침반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부분적인 단락 역할을 하긴 하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 4례 3은 문단의 이어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해되죠? 지금 케이스는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국어교육과 국어교육 사례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도거교육 얘기를 했어요. 하필이면 전부 다 언어교육에 해당이 되네. 근데 이게 반드시 국어교육, 도거교육처럼 언어교육에 관련된 분야로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학과로 할까? 의대로 합시다. 우리 의대 워낙 좋아하니까. 내가 의대를 지원하려는데 의대 지원 동기를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이제 글을 전개할 것이냐 이거.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주 듣는 거. 선생님 뭐부터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자,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의대란 언어, 언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때 의미하는 뭐죠? 나에게 의미 있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글을 전개하는 거야. 자, 여기 내가 간단하게 자기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모델을 하나 지금 설명할 건데, 보고서 한번 익히시면은 나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글쓰기뿐 아니라 어떤 나를 돌아보는 성찰 과정에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의대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겠지. 일단 뭐 의사 이런 게 나올 거고, 뭐 의학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뭐 사람마다 다른데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대를 지원하렵니다. 왜? 의사가 되려고요. 이러면 진짜 두 문장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걸 늘려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의사하면 무엇이 떠올릴까?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 아예 이런 거죠. 네이버 사전 찾지 말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의사를 생각하라는 소리예요. 의사. 그래요. 치료지요. 치료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의사가 되고자 한다는 사실은 내가 치료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의대 가서 나는 치료하는 사람이 되겠다. 자, 근데 또 이제 문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의대를 가고 싶습니다. 의사가 되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럼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이 자문자답을 자꾸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의사는 치료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치료가 뭔가 생각을 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치료를 생각해야죠. 치료가 뭐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가 있겠지. 뭐 회복하는 과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근데 회복에 앞서서 그 전에 멀쩡한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이제 질병에 걸려야 되겠지. 질병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요 정도로만 합시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지금 의대라는 하나의 언어에서 지금 이제 이거 의학도 이제 화제로 쓸 수가 있는데, 일단 이건 제끼고 지금 하나, 둘, 서이, 너희 네 개의 일종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언어를 끌어냈어요. 어휘를 끌어냈어요. 이 어휘에 대해서 나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만큼 문장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길게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지금 설명한 거 사례입니다. 요게 뭐냐면은 선생님 그 글자 수치하기 힘들어요 할 때 써먹는 방법이기도 하고 동시에 언어를 분해한다라는 게 일종의 로지컬, 논리적 이미지를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언어 분해와 연관은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